수려한 변산반도 내륙 깊숙이 자리잡은 내소사. 백제무왕 34년인 633년에 희해구 스님이 창건한 고자리다. 창건 때 전리름은 소래사였는데 임진왜란 전후에 지금의 내소사로 바뀌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인 선운사의 말사인 내소사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에 있는 능가산 기슭에 있다. 능가산은 변산 혹은 영추산이라고도 한다. 능가산 내소사는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10승지 하나로 꼽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1964년에는 우리나라 8대 관광지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변산반도의 면적은 157평방킬로미터이다. 변산반도는 산과 바다를 모두 탐방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천예 관광지이며 북부 연안의 변산 해수욕장은 국민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곰소항은 내소사 바로 앞에 있는 포구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항 다음으로 큰 어항이다. 이 항구는 서해 어업의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어획물로는 갈치, 조기, 오징어, 병어, 꽃게, 아귀, 새우 등이 있다. 절앞 마을 석포리에는 이 마을의 자랑거리인 내소사를 알리는 이정표가 서 있다. 울창한 전나무 숲길이 시작되는 입구에 일주문이 서 있다. 일주문은 숲길 오른쪽으로 비틀어져 세워 있다. 그래서 쭉 뻗은 전나무 숲길을 밖에서는 볼 수가 없다. 내소사의 전나무 숲길에 대해 얘기를 듣고 온 사람이나 모르고 온 사람이나 일주문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은 전나무 숲길을 일별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주문에 들어서는 그 한 발짝 너머로 경이로운 세계는 활짝 열려 있다. 진계와 속계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나무 숲 터널이 끝나는 곳에 반가운 얼굴로 서 있는 천왕문. 그 옆으로 최근년에 세운 사적비와 해안당 대종사 행적비가 나란히 있다. 사적비에는
해구 스님이 창건한 내용과 조선 인조 때 청민 스님이 중건한 사실, 1902년 관해 스님이 세 번째로 중창했다는 기록 등 내소사에 13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천왕문 왼쪽 언덕 위에 부도림에는 내소사에서 수행을 하며 교화에 온 삶을 바친 큰 스님들의 혼이 서려 있다. 근세 고승 해안 스님은 내소사에서 득도해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불사에 헌신한 분이다. 내소사의 풍경소리와 목탁소리에 끌려 입산하게 된 스님은 금강경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스님에게 금강경 강의를 듣고자 찾아온 스님들로 내소사는 늘 붐볐다고 한다. 해안 스님은 스승인 만어 스님과 함께 내소사를 호남 제1의 선도량으로 가꾸었다. 1932년에는 이밤리에 계명학원을 설립해서 무취학 청소년의 교육에 힘썼다.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스님은 재가 신도들의 참선 지도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신도들은 스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1969년 불교 전등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법등을 이어오고 있다. 해안 스님의 부도탑에 쓰여진 생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생사가 없다는 구절은 불제자의 삶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내소사를 참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못 하나 쓰지 않고 지은 법당이다. 여기에는 독특한 창건 설화가 전한다. 중창주 청민 스님은 법당을 짓기 위해 재주가 좋다는 목수를 수소문에 불러왔다. 그 목수는 3년간 나무를 목침만 하게 다듬을 뿐 법당을 지을 기색이 아니었다. 이를 지켜본 시자 스님은 목수를 골려줄 요량으로 제목을 하나 감추었다. 사실 목수는 그간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훌륭한 법당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일 기도 후에 법당을 지었으나 감춘 제목 때문에 법당 안 오른쪽 천장에는 목침만한 구멍이 나게 되었다. 조급한 마음이 불사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얘기이다. 내소사 대웅전 문창살 또한 백미로 꼽히는데 불교 사상을 담은 다양한 소슬 빛꽃살 무늬가 어우러져 있다. 이 대웅전은 보물 291호로 지정돼 있다. 대웅전 안의 천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른 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장엄물이 눈에 띈다. 바로 대들보 위에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의 형상이 있다. 이 형상은 물고기도 함께 피 안의 세계로 가자는 중생구제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개도 있고 새도 보인다.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불국토에 가고자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인 셈이다.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하는 삼존불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바닷가에 있는 내소사의 법당은 반야용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미타불을 선장으로 하여 보살들의 도움으로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미타 후불 탱화는 극락세계인 아미타불의 정토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념 이음불만으로 극락왕생한다는 정토신앙은 민중의 신앙으로 크게 발전돼 왔다. 후불벽에 가득 차게 그려진 백이 관음보살도는 국내에 남아있는 관음보살도 중 가장 큰 작품이다. 내소사 대웅전 관음보살님은 왜 후불벽에 등을 돌린 채 계신 것일까? 피안의 세계로 나가는 방향의 반대편인 사바세계를 향해 있는 것은 중생을 하나라도 더 구제하고자 하는 대자대비심 때문일 것이다. 대웅전 앞 3층 석탑은 고려 말기에 축조한 것으로 전라북도 지방 유형문화재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소사는 원래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다고 한다. 대소래사는 불에 타 전부 소실되고 소소래사인 지금의 내소사만 남게 됐다. 내소사에는 대웅전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설선당 요사와 관심당 등 두 채 요사가 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된 설선당은 조선 인조 때 지어졌으며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맞배 지붕이다. 당시는 스님들의 강원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요사와 옛 부엌을 재현한 후원이 있다. 또 하나의 요사인 관심당은 니은자형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수행인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심당이란 이름이 붙여진 당우다. 이처럼 스님들의 생활 전부는 수행과 항상 연관돼 있다. 대웅전과 남쪽으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복례루는 2층 누각으로 23평의 규모로 지어졌다.
큰 행사가 있을 때 법회장소로 쓰이는데 한쪽에는 법고를 봉안했다. 내소사의 법고는 마을 밖에서도 들릴 만큼 소리가 깊다. (1986년에) 세운 천왕문은 고졸한 멋을 품고 있는 대웅전과는 대조적으로 산뜻한 단청이 시선을 끈다. 최근에 모신 네 분의 사천왕상은 부리부리한 눈매나 꽉 다문 입이 더없이 듬직한 모습이다. 일주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천왕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가 없다. 몰래 들어온 악귀들은 모두 사천왕에게 붙잡혀 죄업을 치르게 된다. 보물 제277호로 지정된 고려 동정을 봉안하고 있는 보종각은 1880년에 세워진 것이다. 고려 후기 때 작품으로 1222년에 주조됐다. 높이는 103cm이고 입지름은 67cm이다. 원래는 편산에 있던 청림사의 범종이었는데 청림사가 폐사되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1856년에 내소사로 옮겨왔다. 종신의 중간에는 활짝 핀 연화가 받치고 있는 구름 위로 삼존상이 네 곳에 양각되어 있다. 본존상은 좌상이고 양쪽의 협시보살상은 입상이다. 종구가 종신보다 약간 넓고 탑산사 종의 용과 비슷한 용류와 구슬이 붙어있는 용통이 있다. 용통에 붙어있는 구슬과 입화장식이 고려시대 종의 특징을 보여준다. 내소사는 고려 동종의 보존을 위해 1천관 무게의 범종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산당 요사 아래로 30m 지점에 13.5평 규모의 종각을 짓고 있다. 범종과 함께 95년 10월경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동정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법화경 8본 사경은 내소사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화엄경 금자 사경본과 함께 전주 시립박물관에서 보관 전시하고 있다. 묘법 연화경을 필사해 7권 7책으로 묶은 이 사경은 한 부인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불심이 깃들어 있다. 1415년 조선 태종 때 이 마을의 이씨 부인은 남편 유근과 사별하자 명복을 빌며 정성 들여 법화경을 사경했다. 이씨 부인이 사경을 마치자 남편의 예전과 같은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아름다운 전설도 전해져 내려온다. 이씨 부인의 정성은 죽은 사람도 감흡하게 했던 것이다. 현존하는 사경을 보면 발원자 자신이 직접 필사한 것보다는 전문 사경승에 의한 필사가 많다. 공덕을 회양할 능력이 있는 스님에게 의뢰해서 발원자의 공덕을 쌓기도 했다. 그러나 내소사 법화경 8본 사경은 이씨 부인이 한자 쓰고 한 번 절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엮은 것이다. 이 땅 여인들의 깊은 불심과 부덕이 느껴지는 경전이 아닐 수 없다. 사경의 공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필사자의 신앙 행위로 수행과 실천 행으로 얻어지는 공덕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을 널리 알리고 경전을 후세 전하는 유통의 공덕이다. 경전을 전하는 것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의미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필사자가 경전을 익히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법이 되기 때문에 공덕은 그대로다. 그래서 사경은 자리이타의 공덕이 함께 있게 마련이다. 법화경 제4품인 법사품에는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해설하고 베껴 쓰거나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경에 크나큰 공덕을 설하고 있다. 내소사의 부소감자로 지장암과 청년암이 있다. 지장암은 큰절 일주문에서 천왕문에 이르는 사이 300여 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740년 진표 율사에 의해 창건된 지장암. 지금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이다.
법당에는 큰 절과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과 대세지 보살,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다. 법당과 바로 이웃에 있는 나한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두 분의 나한님이 계신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는 나한님처럼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 매 순간마다 출가자의 본분을 되새기며 용맹 정진하고 있다. 내소사 중흥조인 해안스님이 7일 정진으로 한 소식 했다는 사실이 이곳 스님들에겐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한철 안에 깨치겠다는 피나는 정진이 없고서는 금생에도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스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다.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앉아있는 비구니 스님에게서 내일의 불교를 보는 것 같다. 청년암은 내소사 서북쪽에 약 1.5km 지점에 있는 사성봉 중턱에 있다. 큰 절에서 약 50분 정도 걸리는 이 암자는 533년 초이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청년암은 물맛이 좋은 석간소와 황혼의 종소리, 곰소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등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산중 암자에 사는 스님들은 직접 취사나 난방을 위한 땔감나무를 준비한다. 법당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산신각. 얼핏 보면 해우소로 착각할 만큼 낡고 초라한 전각이다. 그러나 산신각 안쪽에는 정성들에 그린 칠성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날개 달린 투구를 쓴 칠성광열애가 중생들의 절실한 소원을 귀담아 듣고 있다. 칠성탱화 한켠에는 이 탱화를 청년암에서 직접 제작해 봉안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내소사를 끌어안고 있는 관음봉이 새날을 기다리며 고요에 젖어 있다. 낙조도 일품이지만
산세가 좋아 일출도한 장관이다. 능가산의 쌍선봉과 낙조대 사이에 분지처럼 형성된 아늑한 곳에 호남 제1의 수행초로 꼽히는 월명암이 자리잡고 있다. 월명암은 예로부터 대둔산 태고사와 백암산 운무남과 함께 3대 수행처로 손꼽혀왔다. 이 절은 신라 신문왕 때인 691년 부설거사가 창건했다. 월명암은 거사의 몸으로 성불한 부설거사와 그의 부인 묘화 그리고 등원과 월명 두 아들 딸 모두가 불도를 깨우친 아름다운 전설을 담고 있다. 원래는 월명암과 더불어 등운암도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돼 버렸다. 화재가 잦고 길이 나 있지 않아 불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수행의 맥을 잇기 위해 1993년에 선원을 새롭게 지었다. 부설거사와 그 일가족의 성부를 기리는 의미에서 선원 이름을 사성선원으로 정했다. 부설거사 묘화부인 등원과 월명 등 4분의 성인이 났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94년 동안거부터 방부를 들여 10명의 수좌 스님이 겨울 한철을 났다. 사성선원은 전국의 제방선원을 돌면서 참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수좌 스님들 사이에서 화두 하나 들고 수행에 전념하기는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사성선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부설거사의 사리탑이 있다. 환속한 부설거사가 온 가족을 성불시킨 지극한 원력이 호남 제1의 선원을 낳게 했다. 변산반도의 뛰어난 경치를 말할 때 변산 8경을 꼽는다. 그중 하나가 월명암 뒤에 있는 낙조대에서 서해 바다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장엄한 낙조다. 곰소 앞 응연강에서 낚시하는 낚시꾼의 풍치를 일컫는 응연조대, 직소폭포의 장관과 아래로 이어지는 제2, 제3폭포와 옥여담 계곡의 아름다운 산경, 내소사의 은은한 저녁 종소리와 울창한 전나무 숲의 경치인 소사모종, 쌍선봉 중턱에 있는 월명암에서 내려다 보이는 안개 낀 아침바다의 신비함을 가리키는 월명무에, 채석강 층암절벽의 장관과 그 밑 푸른 바다에 돛단배를 띄우고 논이는 선유를 일컫는 채석범주, 김구묘소에서 바라다 보이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지포신경,
계암사와 우금산성, 묘암골의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 계암고적 등이 바로 변산 팔경이다. 변산은 한민족 역사의 명암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다. 그중 반드시 가볼 만한 곳은 바로 우금산성이다. 백제 유민의 피 맺힌 한이 서려 있는 우금산성. 이 산성은 신라의 삼국 통일 후에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서 백제 왕자 풍을 모셔와 옹립하고 3년간 부흥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지금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돼 있다. 내소사 뒤 관음봉 밑에 있는 직소폭포는 높이가 30m에 달한다. 변산 팔경의 하나로 용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로부터 한발이 심하면 마을의 현감이 폭포 및 용소에서 돼지머리로 용을 달래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신선대와 대속골에서 발원된 물이 이반봉, 세봉의 물과 합류하면서 관음봉 아래 깎아지른 큰 절벽 아래로 흰 비단폭을 걸어놓은 것처럼 쏟아지는 물이 굉음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제2, 제3의 폭포와 옥녀담 등 긴 계곡이 봉내 구곡과 소금강에 이르기까지 절경을 이룬다. 변산에는 내소사를 비롯해 청림사, 실상사, 선계사 등 4대 명찰이 있었다. 그러나 내소사를 제외한 세 사찰이 모두 소실되면서 폐사됐다. 지금은 청림사터와 실상사터만이 남아 옛 모습의 일부나마 전해주고 있다. 청림사터는 상서면 청림리에 있는데 내소사에서는 동북 방향이다. 내소사 보존각에 보관 중인 고려 동종은 이곳 청림사가 폐사되면서 옮겨온 것이다. 실상사터는 직소폭포에서 북쪽 방향으로 있는데 내소사에서는 약 4km 떨어져 있다. 등산로를 이용하면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내소사에서 출발해 청년암, 세봉, 실상사지, 월명암, 낙조대에 이르는 등산 코스가 있다. 내소사를 나와 곰소염전을 구경하며 유천리로 들어가 북쪽 길로 꺾어 들어가면 계암사가 나온다. 백제 무왕 때인 634년에 묘련대사가 창건한 백제 고찰이다. 보물제 29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이 늠름한 코끼리바위를 배경으로 버티고 있다. 코끼리바위는 우금바위라고도 한다. 이 바위 밑에 큰 굴은 원효방이다. 원효 스님이 토굴로 쓰며 수행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일설에는 복신의 굴이라고도 한다. 백제 부흥에 앞장선 복신 스님이 이곳에서 패망한 조국을 일으키는 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소래사가 내소사로 바뀐 의미에 대해 뚜렷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소생한다는 뜻으로 내소사라 한 것은 아닐는지. 사실 내소사를 찾은 사람이면 누구나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된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제 몫을 해내는 이곳의 자연을 보면서 자신이 설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수령 950년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가 무언으로 전해주는 역사와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눈 속에서 한없이 고요해지는 내소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내소사는 눈 내리는 겨울 같은 중생의 마음에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바람이 되어준다.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부엌 한켠으로 잔뜩 쌓여진 통나무는 제 몸을 태워 뜨거운 불꽃을 만들어낸다. 그 불꽃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그것이 통나무의 할 일이다. 아궁이 앞에 스님 역시 한순간이라도 허송치 않으려는 듯 경전을 독송하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에서 스님과 나무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아궁이 속의 나무로 살든 출가한 스님으로 살든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리라.